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보이십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은데요. 봄이 되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네, 저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밖에서 커피 마시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커피를 영어로 주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요. 또 우리 카페 가면 어떻죠? 커피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유명한 커피 종류 몇 개랑 그걸 이제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어떤 유래가 있는지 어떤 맛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첫 장에는 좀 글씨가 많네요. 글씨가 많은데 여러분께 이제 제가 커피 주문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이제 법칙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위에다 뭐라고 써놨죠? 사이즈 말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건지 아니면 아이스, 차가운 건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커피 종류를 먹을 건지를 이야기하라고 써놨어요. 이게 진짜 맞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 tall, iced, Americano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A tall, 우리 스타벅스 간판일기에서 배웠죠. 스타벅스에서는 기본 사이즈가 이제 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커피숍에 가셨으면요. 사이즈를 사실 빼셔도 괜찮아요.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a small 내지는요. a large 해서 큰 사이즈요, 작은 사이즈라고 해도 되고요. 스타벅스라면 a tall 먼저 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요. iced는 우리가 아이스가 얼음이거든요. 근데 아이스드는요. 차갑게 된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ced 내지는요. 뜨거운 것은요. ho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다음에는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으면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얘기하셔도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영어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아무 말 필요 없어요. A tall iced Americano 내지는요 a tall hot latt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어를 이제 멋있게 하려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멋있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이즈를 어떻게 먹을지만 정말 딱 그 필요한 말만 잘 전달되기만 해도 의사소통이 무조건 통합니다. 그래서 a tall 내지는 a large 하시고 hot 내지는 iced 그 다음에 뒤에 드시고 싶은 커피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없이 주문이 됩니다. 저 믿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조금 더 나아가려면요. 우리 예전 여행 영어에서 배웠던 거 뭐죠? 마법의 단어 부탁합니다. please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a tall iced Americano please까지 하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큰 사이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신다면 자, 제가 그 밑에 2번이라고 해놓고 can I get 이라고 써놨어요. 이 can이라는 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문장 순서도 좀 다르죠. 주어가 먼저 안 나오고 can부터 나왔는데요. 이건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한 단어처럼 외우셔도 괜찮아요. Can I get 하면 뭐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내지는 뭘 좀 주문할 수 있을까요? 뭐 좀 get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거나 비행기에서 뭐 음식 시키거나 하는 좀 공손하고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can I get 하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보면 돼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공손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외워두시고 can I get a tall iced Americano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tall iced Americano를 주문할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번 can I get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Can I get? Can I get? 천천히 한번 볼게요. Can I get? 자, 여러분. Can I get?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 can I get은 정말 많이 쓰여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보통 스타벅스에서는 직원이 하나를 더 물어봐요. 우리가 이 영어로 이 사람이 이야기할 걸 미리 알고 있으면 들릴 때가 많은데 아무 대비도 안 해놓으면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하나요. Can I get your name? 이렇게 물어봐요. Can I get 뭐였죠?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주문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Can I get your name? 당신의 이름. Can I get your name?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한국에서는 보통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할 때 What is your name? 근데 보통 외국에서는요. Can I get your name? 이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주문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진동벨 주잖아요. 외국 가면 진동벨이 없어요. 보통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보고요. 외국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Can I get your name?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이름을 진짜 이름을 말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성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L-E-E 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L-E-라고 컵에다 써서 리라고 불러줘요. 아니면 김씨면 K-I-M 김 이 정도 얘기해주면 됩니다. P-A-R-K park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려우면 그냥 뭐 이니셜을 불러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름 뭐 KY 뭐지는 SH 뭐 SA 이렇게 여러분 이름 이니셜을 불러서 주셔도 그 사람들이 거기다 이니셜 써주고 그 다음에 커피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SA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주문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고 싶은 거 사이즈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리고 어떤 커피를 주문할 건지 하고 please만 쓰셔도 되고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실 분들은요. Can I get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커피를 주문해야 되죠. 어떤 커피를요? 제가 자주 먹는 커피 6종류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지금부터는 공부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활 영어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처음 나오는 게요. 에스프레소요. 에스프레소. 이게 커피의 이제 완전 기본이 에스프레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카페에 가면 에스프레소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에스프레소 먹는 경우 정말 없습니다. 근데 저 유럽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은요.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정말 그냥 그 에스프레소가 뭐냐면요. 우리 커피숍에 가면 커피 기계에다가 뭐 이렇게 커피가루 착 넣어가지고 칙칙해서 칙 해서 내리는 거 있죠? 이 조그만한 잔에다가 내려 먹는 거. 그게 에스프레소인데요. 커피를 아주 뜨거운 물과 뜨거운 압력으로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팍 해서 압축시켜서 뽑아내는 걸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먹으면요. 엄청 써요. 그래서 디저트가 발달한 나라 같은 경우는요. 에스프레소 먹고 아주 단 디저트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모든 것들이 다 에스프레소를 원재료로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를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저기 유럽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로 뽑아낸 제가 밑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 플러스 고압은 원액이라고 써놨죠. 이 원액을 가지고 많은 커피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에스프레소로 만든 커피.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커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하는 커피인데요. 자, 이거는 그냥 영어로 아메리카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발음이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메리카노. 우리나라 아메리카노랑 비슷하고 약간 강세가 아메리카노 하고 약간 좀 뒤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바로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근데요, 이게 아메리카노를 찾다가 외국 가서 아메리카노가 없는 나라에 가보신 분들 꽤나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름에서도 느껴지시죠? 아메리카까지는 미국이에요. 그 뒤에다가 no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죠. 유럽 가서 싸웁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는데 어떻게 마셨느냐면요. 에스프레소가 우리 입맛에도 너무 쓰죠. 너무 써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을 타서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하면 미국식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에스프레소라든지 뭐 라떼, 카푸치노 다 이게 아마 이탈리아 말로 제가 알고 있어요. 커피 가장 많이 먹고 좀 역사가 오래된 이탈리아 말이 널리 퍼져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봐야 되나?
이탈리아 말로 봐야 되나? 어쨌든 아메리카노 하면 지금은 이제 영어로 쓰이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먹는 방식의 커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유럽 가면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유럽 애들이 미국 사람들을 좀 무시한다. 미국 문화를 약간 무시하고 폄하한다. 그런 거예요. 뭐 우리도 보면 요새는 영국 발음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뭐 water 이게 미국 발음이면 water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발음이에요. 영국이 뭔가 좀 더 격조 있고 역사 있고 문화 있는 느낌의 발음이기 때문에 요새 뭐 영국 발음만 가르쳐주는 학원들도 나타날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많이 뒤처지다 보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역사 자체는 유럽이 훨씬 더 깊고 유럽에서 여차저차해서 미국이 생긴 거죠. 영국이랑 독립전쟁도 하고 그래서 좀 무시를 많이 해요.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래서 인지 이 아메리카노라는 뜻 자체도 조금 무시가 좀 담긴 뜻이에요. 야, 커피 먹을 거면 에스프레소 먹어야지. 무슨 아메리카노야. 이런 느낌이에요. 야, 쟤들은 써서 못 먹어. 물 타서 먹는 거야. 이런 뜻으로 아메리카노가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메리카노가 정말 인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거의 다 좋아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카노 없는 나라가 많아요. 특히 유럽 가면은요. 유럽에서는 커피에다 물을 타서 먹는다? 상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카페 딱 갔어요.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 응?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유럽에도 스타벅스들이 꽤 많이 생겨서 유럽 좀 번화가 가서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면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럽에는 프랜차이즈 우리나라처럼 뭐 스타벅스 커피빈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커피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 전통이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죠.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밥집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가면은요. 일단 걔들은요. 차갑게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음 달라 그래도 얼음이 없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요. 커피에다가 물을 타서 안 마시고 대부분 우유를 타서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요. 그 호주 같은 데 가도요. 아예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그 호주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아메리카노를 보고 야 이거 아메리카노가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냥 블랙 커피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미국식 아메리칸 스타일 블랙 커피라고 소개해줬어요. 그 말인즉슨 호주 같은 데 가도 아메리카노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호주 가면은요 롱 블랙이라고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리카노가 없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유럽이라도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못 알아들으면 얼음 달라고 하고요. 커피 달라고 해서 얼음이랑 커피랑 섞으시고 너무 쓰면 물 타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 가는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못 드실 수도 있다. 특히나 여름철에 차가운 아메리카노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라떼예요. 우리가 아메리카노만큼 많이 먹는 게 카페 라떼죠. 그 라떼 같은 경우는요.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 근데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타면요. 라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떼 맛있죠? 저도 사실은 오전에는 가급적 오전에 커피 먹을 일이 있으면 라떼를 먹고 오후에는 아메리카노 즐겨 먹습니다. 근데 이 라떼 역시도 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라떼라고 너무 발음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국 가서 라떼라고 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요. 라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떼보다는요. 라테이 이 세 글자로 알아두시는 게 훨씬 외국인들이 알아듣기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라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라떼 드실 분들은 라테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스프레소랑 정말 많은 걸 섞는데 라떼는요. 에스프레소 그리고 우유 대부분 우유 거품 아주 조금이 들어가고요. 그 뒤로 한 장 넘어가 보면요. 자, 카푸치노라고 있습니다. 이 카푸치노는요. 그 라떼랑 좀 비슷해요. 근데 라떼보다도 뭔가 우유 거품의 그런 부드러운 느낌을 더 많이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타고 우유 거품을 잔뜩 타고요. 그 위에다가 계피가루를 조금 뿌리거나 안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유가 들어가는 것보다 우유 거품이 들어가면 우유 거품이 자리는 많이 차지하죠. 예, 근데 양은 별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라떼보다 조금 더 커피 맛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그 시나몬, 계피가루 향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라떼보단 조금 강하지만 우유 거품이랑 같이 드실 수 있는 커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메리카노, 라테, 카푸치노 배웠고 그 다음에는요. 드립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자, 드립 커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도 집에다가 커피콩 사가지고 커피콩 갈아가지고 그 커피 여과지 있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여과지에다가 커피 넣고 따뜻한 물 부어서 커피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저는 드립커피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드립커피가 되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드립커피만 하는 카페도 많고요. 그 드립커피도 같이 파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에스프레소는요. 빠른 시간 안에 압력으로 팍 내리는 거고 드립커피는요. 사람이든 기계든 해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커피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드립커피 뭐 제가 밑에다가 좀 더 배울 거는 drip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drip 하면 방울방울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물 똑똑똑똑똑 흘려서 똑똑똑똑똑 떨어뜨려서 먹는 게 이제 드립 커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드립 커피는 전 세계 어디서나 굉장히 흔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쉽거든요. 커피콩을 볶은 거를 사다가 갈아서 커피 머신에다 넣으면요. 커피 머신에서 똑똑똑똑똑똑똑 천천히 내려오는 게 드립 커피입니다. 그래서 드립 커피는 원두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맛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 그 맛이 제 생각에는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잘 배어나오는 것 같고요. 이 드립도 아이스로도 먹고 따뜻하게도 먹는데 전 드립 아이스 커피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콜드브루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콜드브루가 뭐냐? 우리 배웠었죠. cold 무슨 뜻이죠? 차갑다라는 뜻이에요. brew는요. 이게 B-R-E-W지만요. 실제 발음은요. B-R-U로 납니다. 이 B-R-U라고 하면요. brew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EW의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좀 잘못 읽는 경우는요. brew라고 많이 읽어요. brew. 네, brew 아니고 brew라고 그냥 B-R-U처럼 brew라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brew는 좀 뜻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커피나 차 같은 거를 내리는 거, 아니면 뜨겁게 해서 끓이거나 내리는 거, 그러니까 추출하다에 좀 가깝겠죠. 추출하거나 끓이는 뜻. 그리고 맥주를 만드는 거, 양조장에서 양조하는 건 역시도 brew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렇습니다. 맥주를 집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엄청 유행입니다.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정말 유행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그 사실 카사이트, 뭐 클라우드 이런 맥주 많이 먹죠.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소규모 기업처럼 해서 아니면 그냥 레스토랑 자기 레스토랑에서 맥주만 내려서 자기네들 브랜드를 파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brewery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brew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cold brew 하면 우리 아까 drip 커피 어땠죠? 뜨거운 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뜨거운 물로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 뜨거우니까 커피 갈아있는 입자에서 커피가 맛이 진하게 잘 나오겠죠. 근데 그걸 찬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피 맛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콜드 브루 같은 경우는요. 찬물로 아주 천천히 브루합니다. 아주 천천히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커피숍 가서 콜드 브루 주세요 하면 이게 어떤 거 주냐면요. 미리 내려놓은 거 줘요. 미리 한참 동안 그냥 기계로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맛이 있어요. 맛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6개나 배웠고 그 커피를 처음 시킬 때는 어떻게 했죠? 사이즈, 그 다음에 뜨거운지 차가운지 커피 이름, a tall iced americano 이렇게 주문하라고 말씀드렸죠. please 쓰시면 더 좋고요. can I get 이 표현은 여러모로 쓸 수 있다. 심지어 직원 좋다. can I get your name 이라고 물어본다 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커피의 모든 기본이 되는 게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고요. 우유를 타면요
라떼가 아닌 라테이가 되고요. 여기다가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랑 우유 거품을 많이 타면 카푸치노가 된다고 했고요. 뜨거운 물로 내려 먹는 커피는 드립 커피, 차가운 물로 천천히 내려 먹는 커피는요 cold brew, brew는요 커피를 내리다, 끓이다 내지는요 그 맥주를 만들다, 양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커피에 대해서 워낙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좀 길게 얘기했고요. 오늘 강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